오늘 화요일입니다. 간밤에 비가 와가지고 좀 날이 서늘한데 이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과의 후반부 7, 8, 9, 10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맨 끝에 있죠. 오늘 예문은 7번은 굉장히 짧지만 지문에 자주 나오는 주요 대조가 되는 개념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objectivity라는 게 객관성이죠. 객관성. 객관성은 is an interpretation, 어떤 해석이다. 어떤 해석이냐? 대 다음에 부사가 삽입돼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줄여서 주관대라고 합니다. deliberately라는 것은 고의로, 일부러 고의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jectivity라는 거랑 feelings라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개념어가 되는데요. 객관의 반대는 주관이죠. 주관성은 subjectivity가 되는데 주관성에 대표되는 종류 중에 하나가 감정이 되는 거죠. 감정, feelings. 그러면 객관성의 대표적인 개념은 이성이 되겠죠. 그래서 감성과 이성은 항상 영어권의 서구 영어권 역사에서 항상 대립되는 개념어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20세기 초에 1931년인가요? 그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면서 양자역학이 정착이 됐는데, 양자역학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양자역학 정도는. 양자역학 지문이 국어 지문에도 나오고 영어 지문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자라는 게 이제 양이라는 게 퀀티티잖아요. 퀀티티. 그래서 퀀텀이라는 양자, QUATUM 스펠링이 좀 어렵죠?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 또는 퀀텀 미케닉스 양자 역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어들이 이성 말고도 많습니다. 뭐 과학적인 또는 객관적인 이런 것도 다 과학적인 또 어떤 이성적인 실험적인 이렇게 추론적인 이런 것 다 객관성에 속하는 거고, 감정적 주관성이라는 건 감정적인 개인적인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성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직관적인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intuitive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좀 있으면 intuition은 주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캡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Bernstein succeeded. 번스타인이 성공했대요. 근데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by ing, 어떤 수단에 의해서. 어떤 수단에 의해서. 어떤 수단이냐? by approaching the problem. approaching이 동사로 쓰일 때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사일 때는 to를 써야 돼요. 조심하시고요. approaching the problem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다른 관점으로부터 그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이 다른 관점을 갖는다라는 게 이 창의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좀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게 창의성하고 연결됩니다. creativity. 자, 9번이죠. Guys lost on unfamiliar streets often avoid asking for directions from locals. 그래서 여기서 크게 끊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lost가 뭐냐? 여기 avoid라는 본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준동사가 되겠다. 준동사인데 과거 분사가 되겠다. 문장 안에서
명사 다음에 이렇게 준동사 과거분사가 나오면 여기에 주격 관계되면서 guys는 사람이니까 who 플러스 또 이렇게 avoid가 현재니까 a가 되겠죠. 이렇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봐라. Unfamiliar streets, 낯선 거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often avoid asking, avoid 다음엔 ing 나오죠. 종종, 자주 묻는 걸 회피한다. 뭘 물어? For directions from locals. 길을 묻는 거를 회피한대요. 누구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길을 묻는 것을 회피한다. 여기 from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지역 주민에게인데 왜 from을 했을까요? 그래서 from은 방향을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으로부터 방향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걸 피한다. 이렇게 영어식 사고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패러프레이징 하면 asking locals for directions 이렇게 해도 돼요. 누구누구에게 방향을 묻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asking locals for directions. ask 사람, for 명사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9번 지문에는 비유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비유와 상징.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도 독해를 하려면 비유와 상징이라는 큰 산을 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넘어야 할 산이 되겠습니다. We try to tough it out.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지역 사람에게 묻는 게 가장 빠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냐면 우리는 그 상황을 여기 상황이에요. 길을 잃은 그 상황을 tough it out. 끝까지 참고 견디려고 한다. 무엇을 가지고? With map and compass. 지도와 콤파스를 가지고. 이게 다 은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길을 안 묻고 자기 노력을 계속 할까요? 그것은 다음 문장 admitting being lost,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동명사고 주어죠. 동명사고 주어. 자,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feels like ing, 뭐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admitting stupidity,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because라는 단어가 없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상 앞문장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This is a stereotype.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this라는 건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고정관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진실의 알갱이를 가지고 있다. 일말에 커다란 진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 다음에는 그 진실이 뭘까요? 라는 설명이 나오겠죠. 이 질문은 그 모의고사에서 자, 이거는 이제 기출 지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라는 것은 이게 학제간의 원리, 학제간 연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학제간 연구라는 것은 학문과 학문 사이의 연구예요. interdisciplinary study라는 거예요. interdisciplinary. 오늘날의 학문이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 하나의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게 특히 그렇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걸 학제간 연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리학자면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는 생물학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생물학이라는 것은 낯선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물학에서 물리학자가 길을 잃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생물학자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지문에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The Chinese saw the world as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So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 caused them to be oriented toward the complexities of the entire field. That is, the context to our environment as a whole.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짜리 한 문장이 나왔네요. 자, 이런 것을 직독직해 할 정도가 돼야 만점이 나오는 것이겠죠. 자, 일단 so라는 동사와 as라는 게 서로 상관없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so,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중국 사람들은 세상을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죠? 그래서 자, so는 이제 등위 접속사니까 이렇게 크게 끊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중국 사람들의 시도는 준동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어구로. cause 오형식 동사죠. 그들로 하여금 to be oriented, 중요한 동사 나왔네요. to be oriented toward the complexities of the entire field. 전체장이라는 전체장의 복잡성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orient라는 동사는 자, 이것이 유명한 것은 명사 orientation에서 유명해졌죠. 근데 orientation과 orient가 같다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자, orient는 우리가 orientation에서 뭐 하죠? 신입생들 모아놓고 orientation 할 때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해주기. 그게 이제 안내잖아요.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갖다 안내, 오리엔테이션이라 하는데,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것은 뭐뭇의 방향을 잡아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향을 정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e oriented 그러면 뭐뭇으로 방향이 정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그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전체 장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That is, 즉이라는 건 이제 동격이죠. 동격인데 뭐하고 뭐가 같은 동격이냐면 the entire field가 A고 그다음에 the context 이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장이라는 게 뭐냐? 그 장은 as a whole이라는 건 하나의 전체로서의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로서의 context, 상황 또는 환경이 바로 전체 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양의 철학이 매년 꼭 하나씩 나옵니다. 동양에 관한 지문이 동양 철학.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동양에 있기 때문에 이 필드라는 거가 우리한테는 이거는 이제 동양 철학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뭐 이기 이런 거,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그다음에 태극, 음양 이런 게 전부 다 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다가 현대 과학에 들어와서 이제 뭐 전기장이라든지 또 자기장이라든지 양자역학 나온다면 이제 양자장, 양자장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 서양이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목을 받지만 옛날에는 동양 그러면 중국, 또 근대 역사에서는 일본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 이것이 바로 장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자 마지막 문장 The notion that events always occur in a field of forces. 자 notion 다음에 that 이게 동격의 명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동격이라는 게 오늘 많이 나오는데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밑으로 내려가서 that은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니까 뒤에 100%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100%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events가 주어고 always occur가 동사고 in a field of forces 전치사고 완전 일형식이 되는 거죠. 사건은 항상 in a field of forces 힘의 장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개념은 would have been completely intuitive. 아까 나왔네요. intuitive라는 건 직관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직관적인이라는 형용사로서 이거는 주관적인 것에 속해요. 주관성에 속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직관적인 would have been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을까요? 이 장이라는 개념이 중국에는 그게 있긴 했지만 개념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개념화됐고 그 차이인데 개념이 없었지만 개념화가 없었지만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장으로서 모든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장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다면 완벽하게 중국 사람들에게는 직관적으로 그게 깨달아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10번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수능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과학이지만은 거기에 양자역학이 들어가고 주관성, 객관성이 들어가면 막 철학 지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복잡성 과학 어제 얘기했는데 Science of Complexity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과와 이과가 막 섞이고 과학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섞이는 그런 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통합적 사고 능력 기르셔야 됩니다. 자, 여러 번 읽으셔서 직독치기 연습하시고 이런 긴 문장, 이런 긴 문장도 여러분 직독치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